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개념 한 바퀴 돌리고 이제 기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출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봐야 된다고 많이들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1등급을 받으려면 기출을 몇 바퀴 돌려야 할까요? 보통 최소 5바퀴 이상은 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 5회독 이상 할 자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기출 5회독 자신 있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려 죽여도 최대가 2회독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압축해서 5회독보다 효과적인 2회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같은 문제집을 2번씩 푼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센 같은 걸 사서 푸는데 한 바퀴 다 풀었어.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 안 넘어가고 이거 또 풀어본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했더라도 C레벨 같은 건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물론 2회독, 3회독 하신 분도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 바퀴도 제대로 끝내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은 좀 다르죠. 다들 여러 번 돌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는 몇 회독씩 하려고 계획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기출을 3회독 이상 마치고 수능을 보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등급 받은 학생들조차도요, 2, 3회독만 하고도 1등급 받은 학생들도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반면에 5회독을 성실히 돌렸는데도 3등급 위로 못 올라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출은 회독수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회독 1등급과 5회독 3등급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걸 알아내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출을 왜 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 듣자마자 이유가 바로 딱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기출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왜인지는 모르고? 아니, 기출 문제가 다른 문제집보다 문제 퀄리티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 퀄리티 높은 문제들 풀어서 얻어가고 싶은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실력 키우기? 다들 이런 식으로 기출을 푸는 목적을 애매하게 잡고 시작하니까 단순하게 회독수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죠. 사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출 문제가 여타 모든 문제집들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전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정말 많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중 문제집, 인간교재, 워크북, 엔제, 파이널 모의고사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집들이 대부분 기출 문제를 참고하여 파생되어 나온 문제들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뿌리인 기출 문제를 가장 먼저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 뼈대가 되는 문제들을 잘 익혀두면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풀 때 훨씬 수월하게 술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기출 문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3회독, 4회독 이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보는 게 당연히 좋긴 한데 회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모양만 대충 봐도 풀이나 정답이 기억나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 이거 정답이 375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수학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가 많아야 유리한 것도 맞는데요. 처음 보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능에서 보게 될 문제는 결국에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들이 다 기억이 나버리면 새로운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지 사고하는 훈련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처음 풀 때는 되게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몇 번 풀어본 사람은 문제 보자마자 이거 평균값 정리 쓰는 거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그래프와 보기 문항을 보고 평균값 정리를 떠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버렸다는 건 그걸 떠올리는 훈련을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많이 푼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몇 회독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회독 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엔제 같은 문제들을 풀 때 웬만한 문제들이 예전에 풀어본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조건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기출 문제를 의미 있게 학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5회독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를 5바퀴 다 푼다는 건 아마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될 거예요.
보통 기출을 5회독했다는 분들도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문제, 주요 문제 등을 계속 추려가면서 회독 속도를 점점 높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오답노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려가면서 해도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해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깔끔하게 딱 2회독만 제대로 해서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2회독을 할 때 논리 구조 중심으로 학습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출을 푸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각 문제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걸 목적으로 공부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제를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봤을 때는 평균값 정리로 풀어야 된다는 풀이가 떠올라 버릴 수도 있다고 했었죠. 자, 그게 떠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기에서 미분계수가 어떤 구간에 존재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평균값 정리를 먼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럼 우변에 있는 이 숫자가 평균 변화율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풀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내고 이걸 계속 적어나가는 훈련을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풀이를 기억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논리 구조라고 하는 건 이 풀이를 왜 떠올려야 하는지 그 개연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만 하고 틀린 문제 해설만 보고 끝내는 학생들은 몇 회독을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겁니다. 사실은 맞춘 문제들까지도 논리 구조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논리는 허술한데 그냥 감이나 운으로 맞춘 문제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미분해서 풀긴 했는데 왜 미분을 했어야 했던 걸까? 여기서 그래프가 떠올라서 그리긴 했는데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는 근거가 뭐지? 이걸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집을 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적어도 기출문제만큼은 그리고 딱 2회독만큼은 이렇게 시간 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수많은 실력자분께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빚어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논리구조의 수준이 다른 문제집들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집들이 기출문제의 표현만 차용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구조를 복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출을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독이나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구조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출 문제집을 풀든 1회독 때부터 풀이의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문제를 맞췄든 틀렸든 논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어떤 순서와 어떤 논리로 푸는지 쭉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회독 때요, 풀이가 기억났다고 막 달려들지 마세요. 그 풀이로 풀어야 되는 근거를 떠올려내세요. 그 근거를 떠올리기 전에는 절대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2회독만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기만 한 5회독보다 분명히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 공부할 때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요. 기출을 풀다가 구멍난 개념들을 발견하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출문제라는 게 사실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문제들이라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러 학년, 여러 단원의 개념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원 중심으로만 학습하기엔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열의 한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허근 개념이 나와서 틀렸어. 아, 이거 오메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허수는 내가 아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당장 복소수 파트로 넘어가서 바로바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그냥 해설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왜냐면 나는 지금 수열의 합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중간중간 계속 다른 개념들이 섞인다고 이걸 계속 일일이 찾기가 솔직히 좀 귀찮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그대로 계속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도 5회독 하기는 싫으시잖아요. 2회독 안에 밀도 있게 끝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 귀찮더라도 하세요. 나중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야 2회독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서 푸시면 2회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 풀이가 아닌 논리구조 중심으로 학습하기. 그리고 두 번째, 구멍난 개념들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채워넣기.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기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느낀 게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더라고요. 특히 기출 분석이 처음이신 분들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논리 구조를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쉽지가 않죠. 구멍난 개념을 그때그때 채우자고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개념서 뒤적거리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일단 어느 단원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개념서 맨날 옆에 쌓아두고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후수학에서 이번에 실전 기출분석 강의 세이버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6월, 9월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킬러를 제외한 사전 문항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논리구조와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 수업입니다. 특히 교재 모든 문제들과 사후수학의 기본 개념 레벨 1, 레벨 2 영상들 있죠? 이 기본 개념 영상들을 모두 링크 시켜놨거든요. 특히 아까 말한 허근 같은 거, 뭐 이런 고1 수학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데 학년, 단원 상관없이 개념들 하나하나 다 연결해놨습니다. 문제들이랑.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개념을 발견했어도 더 이상 찝찝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바로 그 개념을 그 자리에서 10분 내로 복습할 수 있게 다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얼마나 편하게 구멍난 개념들을 메워줄 수 있는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집, 어떤 강의로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자신 있게 이 강의가 다른 강의와 분명 차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개념 돌렸고 기출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중심 잡고 가시면 아마 최소 100시간은 아끼고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전 개념 플러스 기출 분석 강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따라가시면 자세한 안내와 샘플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만간 있을 3월 모의고사 잘 대비하실 수 있는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 사후수학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보세요.